네, 이번엔 무인기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군의 대응에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 전문가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조금 전에 신준명 기자 보도한 그 문제, 그러니까 새떼나 또는 풍선인데 일단은 출격을 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는 우리가 탐지해서 이거는 아니구나, 새떼구나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그게 좀 원래 정상적인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우선 앞이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해서 그렇지 가을 되면 이게 전투기들 엄청나게 많이 출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새들 날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탐지 레이더가 저게 예. 철새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비행체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탐지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물체를 쏴서 거기다 전자파 돌아오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을 되면 주로 철새들이 이제 많이 날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공군에서 근무한 뭐 병사든 장교든 또는 뭐 전투기를 몰았든 안 몰았든 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새떼들이 날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전투기가 아닐 거고 새떼다 이렇게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적에 걸리면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월요일 날 북한에 무인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과잉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며칠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탐지 레이더가 그렇게 미세한 것까지 정확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러면 그 드론에 대응하는 그 레이더 SSR을 이제 배치했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제4세대 전투기와 제5세대 전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스텔스 기능입니다. 전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것이 실제로 피탐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텔스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리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 물체가 작아질수록 그것을 탐지하기 힘든 거죠. 어떤 레이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도 성능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육상하는 신발이 다르고 축구하는 신발이 다르고 등산 신발이 다 다르잖아요. 네. 레이더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이제 발사하는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는 그 레이더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4년도, 2017년도에 북한이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탐지 못했거든요. 네. 그 탐지 못한 것은 이것은 탄도탄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1km, 3km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레이더로 못 잡아요. 심지어 탄도탄 미사일도 일정 고도, 적어도 50km 높이 상공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 2km 같은 데 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그 이후에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스라엘제를 도입을 했고 일부는 이제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지역 방공망 체계라고 하는 것을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SR 같은 경우에 이것을 탐지했어야 되는데 탐지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드론 부대를 네. 창설해야 된다. 그리고 왜 그 5년 동안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네, 않았느냐 네, 네. 지적했고, 네. 일각에서 이제 그 이미 드론 봇 전투단은 네. 창설이 된 바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부대가 창설은 됐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지상작전 사령부 예하에 창설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YTN이 개국을 했어요. 예. 개국을 했는데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못 뽑으니까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운용이 될까요? 그게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2018년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네. 2018년도에는 어떤 상황이죠?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어요. 창설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력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도 그 드론봇 여단은 창설이 되어 있고 예하는 3개 대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도 2개 대도밖에 없고 장비는 이스라엘제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제 장비도 정말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원래 계획된 것에
반에 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일개 여단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드론 3대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9.19 군사합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드론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금지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전선에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몇 킬로, 북쪽으로 몇 킬로, 그리고 헬기는 각각 남북으로 몇 킬로, 그리고 이제 항공기는 죄송합니다. 드론은 몇 킬로 돼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동부 쪽은 남쪽으로 15km, 북쪽으로 15km. 네.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남쪽으로 10km, 북쪽으로 10km는 이걸 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군단에서 가지고 있는 송골매라는 드론이 있고 사단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대에서 가지고 있는 리무아이라는 그 드론까지 다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군도 한 7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19 군사합의가 되면 이거 띄울 수가 없어요. 네. 10km, 15km니까 그게 사단이 다 들어가요. 어떻게 띄워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랬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격추 못하고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제도 합참작전본부장이 굉장히 반성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죄성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술적 차원에서의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의 개념 자체가 육군에 지금 있는 드론봇 여단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략적 차원이기 때문에 공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하고 육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하고를 어떻게 좀 일정 부분 이렇게 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대를 창설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참에서 각 군본부하고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정찰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드론을 신속하게 빨리 구매를 하고 여기에 스텔스 기능을 가진 드론까지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면 조금 이제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에서도 이번에 드론 예산 그거 반이나 깎았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이 드론에 대해서 뭐 육군본부에서 이거 좀 예산 해달라고 그러고 국방부에서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이걸 깎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그게 여든 야든 무슨 국방의 여와 야가 있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부대가 이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잘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대응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서 이제 밝힌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무인기가 우리 서울 상공을 침범한 이후에 우리도 무인기 있지 않냐 북에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북한이 이 정전협정 위반, 그 정전협정 밑에 있다라고 보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합의죠. 9.19 군사합의. 이것을 지금 북한이 지속적으로 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해상에서는 뭐 지난 가을부터 수백 발의 그 방사포 그것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발사함으로써 이미 이제 그것은 뭐 무력화됐고요. 네네. 이번에 다시 이제 이런 드론을 5대를 이제 우리 한국에 보냄으로 인해서 공중에서의 완충 지역 이것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까지도 예. 위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우리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예. 그것이 속초 지역 근방의 EZ 지역에서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대지 미사일, 공군 전투기가 떠서 그 거리만큼 NLL 북방에 있는 오른쪽 지역, 동해상이죠. 거기 예. 가서 우리가 3발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tit for tat이죠. 처음부터
만일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또는 그보다 강하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최초에 보낸 것은 한 대 그게 예. 정찰되고 나중에 이제 4대가 더 들어와서 이게 5대가 결국은 들어온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드론 부대 갖고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단에는 송골매라는 드론이 다 있고 예. 사단에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대대급에도 지금 리모아이라고 하는 드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그러면은 우리는 가서 안 하느냐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온 거죠, 우리 무인기는. 아 그럼요. 지금. 예. 어디까지 갔느냐? 예. 북방 그 한계선 넘어서 소위 말하는 군사 분계선 넘어서 5km까지 가서 예. 그걸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돌아왔고요. 일단은 이제 이것이 그 송골매라고 하는 군단급이 가지고 있는 2대의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론뿐만이 아니고요. 또 공군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감청, 통신 뭐 감청하고 하는 장비들 그것도 띄웠고요. 그리고 이제 근접 지역에 DMZ의 근접 지역에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우리 영상 촬영 그 공군기도 띄웠습니다. 그래서 백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떠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정찰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잘했다고 봐야죠. 네. 네. 저 끝으로 2개 질문 드리면서 좀 네. 짧게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9.19 군사 합의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제 실효,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날려보낸 송골매는 북한이 이번에 보낸 그 무인기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이 2가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언의 문제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선언은 안 하고 행동하느냐는 그 차이라고 보는데요. 만일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선언한 것이 기록으로 남고 역사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언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대신에 지금처럼 북한이 하는 것만큼 여기 비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드론은요. 군단급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 보낸 것은 2014년과 2017년도의 드론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필름을 회수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번에 아마 온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한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드론, 그것이 군단급이든 사단급이든 대대급은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드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단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군단급, 대대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드론은 이미 굉장히 기종이 오래됐거든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셔서 이번에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빨리 이런 그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